안녕하세요. 제엔테크 리뷰의 개사장입니다. 벌써 2020년도도 거의 끝나가네요. 뉴스 컨텐츠는 자료 모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편인데 한 달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모두들 바쁘신 와중에 영상 클릭해주셨을 테니까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노트북 시장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이미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죠. 바로 국내 애플 가로수점에 있었던 빅서 게이트입니다. 빅서는 최근에 새로 배포된 맥OS 업데이트인데 2014년도 전후에 생산된 맥북 프로 모델에는 이 업데이트를 적용할 경우에 노트북이 부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이런 증상으로 AS를 받기 위해 애플 가로수점을 찾은 사용자가 제품 보증기간이 지나서 무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안내만 계속 반복적으로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수리를 위해서 가져갔었던 맥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쇼핑을 하는 공간에서 저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매장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문제되는 발언을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고객님, 영어 할 줄 아세요? English, Do you speak it? 저희는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고객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구형 맥북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형 기기를 이용하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라도 좀 화가 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구형 맥북 프로에서 빅서 업데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해당 증상을 겪은 사용자들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 수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애플 코리아 본사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서 이 상황이 해결되긴 했지만 아직 국내 빅서 업데이트로 문제를 겪는 사용자들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지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원문 링크를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텔에서 AMD의 라이젠 르누아르 노트북들이 배터리 상태로 구동이 될 때 성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벤치마크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라이젠 노트북들은 전원 연결된 상태와 배터리로만 구동된 상태에서의 성능 차이가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난다고 했는데요. 그런 반면 인텔 제품은 전원 연결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능을 보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스트는 객관성이 너무 결여가 됐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유는 CPU의 부하가 심하게 가지 않는 저사양 테스트 프로그램만 사용했다는 것과 테스트 중 노트북의 전력 소모나 배터리 지속 시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불리한 벤치마크 항목은 사용자 경험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테스트로 치부를 해버렸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노트북은 CPU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조사가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충전기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노트북의 성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론상 어떤 제품이든 배터리 모드에서도 최대 성능 모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광탈해버릴 뿐이죠. 정말 이런 빈약한 자료에 의존하면서까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될 정도로 인텔이 급박해진 건가 싶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묵묵하게 필드 테스트로 모두를 압도하던 인텔의 모습이 어디로 간 건지 참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번 테스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텔에서 누크 M15 베어본 노트북을 출시한 소식입니다. 대만의 클레보와 중국의 통팡으로 대표되는 노트북 OEM 생산자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건 수익을 노린 사업이라기보다는 AMD 라이젠한테 점점 밀리고 있는 노트북 시장의 점유율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인텔의 움직임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 설계 기술력이 없는 유통사들도 인텔의 F5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노트북을 리브랜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죠. 국내 출시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한성컴퓨터와 같이 베어본 시스템을 자주 수입하는 유통사에서 누크 M15 모델도 판매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스펙은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5와 i7으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15W 모델인지 28W 모델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2월은 항상 LG와 삼성이 신형 프리미엄 노트북을 출시하는 달이죠. 여기에 발맞춰 LG가 2021년형 그램을 12월 16일에 라이브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디자인상 2020년도 모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각진 형태이고 14, 15, 16인치 모델로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17인치 모델이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약간 크기를 줄인 것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사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당연히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CPU를 달고 나오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램 시리즈도 라이젠 르누아르 CPU 파생 모델로 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LG 울트라 PC도 르누아르 모델이 인기몰이를 하는 상황이라서 르누아르 그램이 조금 저렴하게만 풀린다면 불티나듯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삼성은 LG의 그램과 경쟁하는 신형 갤럭시북 시리즈에 대해 아직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신제품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에도 LG 그램과 삼성 갤럭시북의 대결이 기대가 되네요. 이번 달에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달에도 알찬 노트북 관련 소식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